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5.18 헬기 사격과 관련한 전두환 씨 재판에 당시 육군 헬기부대 탄약관리 하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 증인은 출동하는 헬기에 총탄 수천 발을 지급했었는데 나중에 반납을 할 때 보니 3분의 1이 비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5.18 기간 동안 육군에 의한 헬기 사격의 유무를 따지고 있는 전두환 광주재판에서 주목할 만한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시민들이 나와 헬기 사격을 증언했는데 이번 재판에서는 5.18 당시 현역 군인, 그것도 육군 헬기 부대의 탄약을 직접 관리했던 하사관이 법정에 나온 겁니다. 육군 31항공단 전 탄약관리하사 최정호 씨는 고폭탄과 보통탄, 7.62mm짜리 기관총탄 등 헬기용 탄약 수천 발을 5.18 당시 군인들에게 지급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일주일 뒤 반납할 때 보니 탄 통마다 약 3분의 1가량이 소모돼 비어 있었다며 광주에 다녀온 헬기에 탑승했던 군인들끼리 비참하다고 했던 대화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전두환 씨 변호인이 그 탄약들이 광주에 출동하는 부대에 지급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추측이라고 말하자 최 씨는 당시 헬기가 아무 곳에나 가서 탄약을 쓰고 올 일은 없다며 확신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한 4통 정도 내줬으니까 다 알고. 그럼 제가 또 그때 은물지하고 그 탄약 나갔던 그 기록을 한 5장 이상 썼어요. 이어 증인석에 오른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도 헬기 사격과 관련한 새로운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조비오 신부가 지난 1989년 MBC 5.18 다큐멘터리 어머니의 노래에 출연해 헬기 사격을 처음 증언할 때만 하더라도 다른 목격자가 없는 줄 알았는데 조 신부랑 함께 기총소사를 본 또 다른 목격자를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겁니다. 조비오 신부님 헬기 기총소사를 목격하시던 그 자리에 있으셨다고 저에게 말씀하셨던 분이 생각난 거예요. 전두환 씨는 변호사를 통해 5.18 기간 동안 헬기 사격은 위협 사격조차 없었다는 것이 진실이라며 이는 1995년 서울지검 조사와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며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바람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중에 정말 광주에서 헬기가 단 한 발의 총을 쏘았는지 안 쏘았는지 그걸 모두 밝히는 것이 이 재판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조비오 신부와 함께 기총소사를 목격했다는 호남동 성당의 평신도 이모 씨 등 헬기 사격 목격자 5명에 대해 증인 신문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일단락된 것으로 정리됐던 5.18 헬기 사격의 목격자들, 증인 5명이 추가되면서 전두환 재판은 다소 길어지게 됐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7일에 열립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5.18 기념재단과 광주시는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5.18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5.18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5.18 TV 채널에는 5.18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 자료와 5.18의 진실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상 등 70여 편의 영상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5.18 재단은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콘텐츠 제작 사회적 기업들과 함께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 5.18 왜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위해 광주시가 내년 국비 예산으로 1,09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중 신규 사업은 아시아예술정원 조성과 예술관광 중심도시 사업, 스마트 관광로드 개발 사업 등입니다. 광주시는 올해보다 예산 규모가 35% 늘었지만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세찬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남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여수에서는 호우경보가, 광양에서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전선으로 인한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 전남 지역의 최고 100mm, 전남 해안 지역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됩니다.
진행되겠고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목요일까지는 정체 전선으로 인한 비가 내린다면 금요일부터 이번 주말까지는 현재 북상 중인 태풍 링링의 영향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상황이 유동적이긴 하지만 현재 예상대로라면 일주일 내내 비가 이어지는 셈입니다. 특히 해안 지역에서는 침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주 자유한국당 부산 집회에서 있었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역감정 조장 발언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시민단체들은 자유한국당에게 이제 그만 해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장외투쟁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이 부산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난데없이 광주 일고를 거론하며 부산 경남이 뭉쳐서 심판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이 정권은 광주 일고 정권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주민들이 뭉쳐서 반드시 심판합시다, 여러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뚜렷한 근거도 없이 지역 감정을 부추긴 것으로 시대착오적이고 고질적인 병폐가 여전히 사그러들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연일 비판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보수 정권이 조장한 지역 감정의 망령을 다시 소환해서 국민 편가르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기만적인 행태를 반성하고 사죄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철퇴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그런 정치 세력들을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것이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전남 시민사회도 지역 감정을 조장한 데 대해 분노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실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그 심각성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국론 분열을 조장하는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런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정당은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없고 오히려 해산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망국적 행태를 책임 있게 사죄하지 않은 한 광주 전남 지역의 비판과 비난 수위는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교직원 채용 비리로 관선이사가 파견된 광주 낭암학원의 관선이사 체제가 연장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1기 임시이사들의 임기가 끝남에 따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임기 3년의 관선이사 8명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새 이사진은 김영남 전 시의원과 김성영 전 광주시 교육청 교육국장, 박삼원 광주 교사노조 위원장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낭암학원에서는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사 6명의 임용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광주 신용보증재단이 인사와 업무 처리를 잘못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신용보증재단이 최근 5년 동안 신규 직원 21명의 승급 처리를 잘못해 689만 원의 보수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또 220개 업체의 환급 대상 보증료 4,100여만 원을 되돌려주지 않은 점과 해외 연수 비용 증빙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점 등을 적발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적발된 사항에 대해 행정상 시정 주의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정부의 수소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발맞춰 나주 혁신산단 일대에 대규모 실증 연구단지가 조성됩니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물에서 수소를 분해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추진됩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물에서 수소와 산소를 분리하는 원리를 보여주는 소형 장치입니다. 한쪽에서는 수소가, 다른 한쪽에서는 산소가 끊임없이 생성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가 연료 전지를 통과하면 전구를 켤 수 있는 전기가 됩니다. 물이 수소로 분해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전기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수소를 만드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화력발전소에서 수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소 생산 과정에서 필수적인 전기를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만들어내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한전을 비롯한 카이스트와 동서발전 등 17개 기관들은
이산화탄소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태양광을 접목시켜 수소 에너지 생태계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재생에너지와 연계를 하여서 CO2가 없는 청정 수소를 만드는 게 그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혁신산단 일대에는 종합적인 테스트베드가 조성되고 이산화탄소를 메탄으로 전환해 도시가스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도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등 전 분야에 걸친 관련 산업들이 이것에서 파일럿으로 모두 360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기술 개발을 통해 한전은 수소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구체적인 사업 모델로까지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국내 미세먼지의 10% 정도가 선박과 항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물동량 전국 1위인 여수 광양항에서는 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컨테이너를 운반하는 야드 트랙터입니다. 다른 트랙터와 모양은 비슷하지만 경유가 아닌 전기 배터리를 이용해 움직입니다. 대기 오염 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고 연료비도 연간 3천만 원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여수 광양항에 있는 야드 트랙터 100여 대가 이같이 친환경적으로 전환되거나 특수 저감 장치를 부착한 차량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요즘엔 미세먼지 때문에 가장 환경적으로도 문제 많잖아요. 근데 일단 매연이 없으니까 일단 깨끗하고요. 소음이 없는 것도 좋고. 부두에 정박한 대형 화물선에서 시커먼 매연이 뿜어져 나옵니다. 운항을 하지 않을 때도 선박 안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엔진이나 발전기를 계속 가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전기 시설도 다음 달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선박에 필요한 전력을 육상에서 직접 공급하는 방식인데 연말까지 광양항을 이용하는 선박 6척을 대상으로 시험 가동할 예정입니다. 광양항 3-1단계와 3-2단계에 각각 1개소씩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총 사업비는 40억에 2020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항만 미세먼지 발생량을 오는 2022년까지 절반 이상 줄이겠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다양한 저감 대책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시가 아이 키우기 행복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긴급 아이 돌봄센터의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 긴급 아이 돌봄센터는 부모가 직장에서 갑자기 야근을 해야 하거나 병원 치료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24시간 돌봄센터로 서구 치평동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합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연대 광주 지부는 광주시가 긴급 아이 돌봄센터를 열면서 4개월짜리 기간제 보육교사를 채용했다며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돌봄 노동자의 고용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근대 역사의 보고인 목포 원도심에 다양한 개성을 갖춘 카페가 하나둘씩 들어서면서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옛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을 한 카페들이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근대화 과정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목포 원도심. 신장로로 불렸던 널찍한 계획도로와 옛 일본 영사관, 수탈의 상징인 동양 척식 주식회사 등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원도심 쇠퇴와 더불어 불 꺼진 동네로 전락했던 이곳이 카페촌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유달 동사무소가 있던 곳에는 모양새에 꽤 신경을 쓴 신축 건물의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또 다른 곳에는 70년대 양옥집을 재개조한 카페가 성업 중입니다. 카페 내부도 가급적이면 원형을 살리려 노력하면서 젊은 층과 40, 50대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 외할머니 집에 놀러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고객분들한테 안겨드리고 싶어서 마침 좋은 기회가 돼서 오래된 주택을 개조해서 근처에는 일본식 가옥을 활용한 카페도 이미 인기를 누리고 있고 테이크아웃 형태의 카페도 개업을 준비 중. 독특한 형태의 카페가 계속 들어서면서 관광객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근대 문화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거를 또 새롭게 덧입혀서 이렇게 만들어나온 공간들이 되게 좀 새롭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쁜 것 같아요. 근대 역사 공간 속에 자리 잡은 목포 원도심 카페들이 새로운 목포의 관광 자원으로 지속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추석 명절 성수품은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YWCA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에서 팔고 있는 추석 성수품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22개 품목 가운데 배와 소고기, 나물 등 18개 품목은 전통시장이 가장 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밤과 밀가루는 백화점이 전통시장이나 대형마트보다 싸고 대형마트는 사과와 돼지고기를 가장 싸게 파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산물 수급 정책에 대한 지역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어제 16개 지역 농협의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 수급 정책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합장들은 생산 단계에서부터 정부의 수급 조절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전 작황 조사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에너지 분야의 기술 명장들이 전국 공업계 학생들에게 기술을 전수해주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어제부터 닷새 동안 한전 KPS 연수원에서 열리고 있는 패러데이 스쿨에는 전국 38개 마이스터고 학생 40여 명이 참가해 기술 명장들에게 기계와 전기 분야의 설비, 정비 기술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패러데이 스쿨은 한전 KPS의 발전 설비 인프라를 활용해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현장 교육을 겸한 실습 기자재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광주 폴리가 아시아도시 경관상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아시아도시 경관상은 자연경관과 구조물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아시아의 도시, 지역, 사업을 선정하는 국제적 권위의 상인데요. 광주 폴리는 지역 환경과의 공존, 지속성, 지역 문화와 역사의 존중 등 평가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시상식은 11월 23일 홍콩에서 열립니다. 세계 분쟁 지역의 갈등 양상과 흐름 등을 상세히 풀어낸 책 분쟁의 세계 지도가 출판됐습니다. 저자는 전남대학교 이정록, 송혜나 교수로 특히 이정록 교수는 97년부터 분쟁 관련 내용을 강의해온 전문가인데요. 책에는 인종, 민족 등의 개념 설명부터 언어, 종교 등 사전 지식을 함께 수록해 다른 나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립창극단이 이번 주 목요일과 토요일 오후 5시 광주 공연마루에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전통 공연을 선보입니다. 부채춤과 단막창극, 놀보와 마당쇠, 민요 공연과 연희놀이 등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광주문화예술회관 누리집이나 전화로 사전 예약하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한국화를 통해 추상 작업을 선보이는 백미린의 작가의 개인전이 동구예술공간 집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에도 거의 변하지 않은 집 앞 땅을 그대로 종이에 옮긴 땅의 이름 등 탁본 작업들을 새롭게 선보이는데요.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오는 19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